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5층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바로 하품이라는 도서관입니다. 하품은 바로 하늘을 품다라는 뜻의 하품인데요. 이 뜻은 멋진 풍경과 함께 책과 휴식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현 씨는 혹시 하품 도서관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여기서 같이 책도 읽어보고 친구랑 얘기도 다 해봤죠. 정말 유익한 공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독서록 작성 대회와 독서 퀴즈 대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학생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에 담겨 많은 학생들이 수상하였기 때문에 따로 호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소식입니다. 비더 CEO 대회와 창의 아이디어 경진 대회 수상 소식입니다. 이번 6월에 비더 CEO 대회 수상자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대회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 정신을 주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은상 부분 3학년 최주원 학생, 2학년 이준하 학생, 오예선 학생, 동상 부분은 2학년 김선희 학생이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내 창의 아이디어 경진 대회 수상자도 발표되었는데요. 금상 부분에서는 박별, 이재혁 학생, 은상 부분에서는 김준희, 이승국 학생, 동상 부분에서는 박민지, 백승은 학생이 수상하였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혹시 성준 씨는 나가서 상 타오신 적은 없나요? 저는 이제 제가 나가면 다 휩쓸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 위해서 참아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6월 소식지였습니다. 다음에는 7, 8월 소식지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학생 여러분들 모두 함께 빌드 빌드 유어 유어 드림 드림 인 인 태경. 태경. 안녕. 빌드 유어 드림 인 태경. 둘, 셋. 빌드 유어 드림 인 태경. 안녕. 그럼 모두 빌드 유어 드림 인 태경. 예, 지금 여기 입장을 대기하고 있고 조금 늦게 오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조금만 지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학과 아니야? 에이, 기대되네. 안녕하세요. 핀테크 경영과 대표 김예지입니다. 헤이. 네, 반갑습니다. 혹시 근데 핀테크 경영과에서 핀테크는 무슨 뜻이에요? 핀테크요? 그게 좀 어렵긴 한데 저 전화 한 번만 받아도 될까요? 네. 네, 근데 지금 방금 무슨 통화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학과에서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거 배우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작업 좀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바빠 보이시는데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SW 디자인과 대표 박효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SW 디자인과는 뭐 하는 과예요? 저 지금 작업 중인데 인터뷰 꼭 해야 하나요? 아, 여기야? 학교 대박 좋다.
아, 이 문 열면은 다른 학과 있는 건가? 헤이, 내가 누구게? 네, 저는 방송모형 콘텐츠과 대표 최지원입니다. 아, 네, 방송모형 콘텐츠학과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학과라면서요? 아, 네, 맞아요. 그 학과는 뭐 하는 학과예요? 아니, 저만 봐도 모르시겠어요? 저같이 흥 많고 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 찡긋! 나 차다. 이거 다할 거들이 하다. 아, 잽도 안 되네. 우리 거.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거. 많이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푸드조리 디자인과 대표로 나온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푸드조리 디자인과는 어떤 과예요? 저희 푸드조리 디자인과는요, 요리를 주로 하는 학과인데요. 그 요리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학과 만든 요리 보실래요? 네, 보여주시면 좋죠. 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이거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핀테크? 그게 뭔데? 아, 그 고인문학과? SW? 아, 싱스 맞죠? 거북목 제조기 아닌가요?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잖아요. 아, 이런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거기 오타쿠들 많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싸늘하네. 거기 제일 약자팀 아닌가? 아, 새로 생겼다는 거 별로 견제 안 되는데. 막내들 귀여워 죽겠어. 어머 언니들 오랜만. 어머 언니들 오랜만이야. 설거지나? 텐션만 높고 실력은 그다? 뭐야? 유리야. 안녕하십니까. 스트릿 배경 타이틀 MC를 맡은 배경 다니엘 윤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배틀은 자신의 학과를 임팩트 있게 설명하여 가장 점수를 많이 얻는 학과가 승리입니다. 이번 심사를 맡게 된 파이터 심사들은 바로 2021 예비 고1 학생들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학과 소개를 할 팀은 배경 놀이스펙에 스코어를 가장 적게 받은 SW 디자인과 박효빈입니다. 자, 박효빈 씨는 앞으로 나와 학과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학과는 프로그램 개발과 디자인 두 가지를 전공할 수 있는데 1학년 때는 공통으로 배우고 2학년 때는 자신의 적성에 맞춰 선택을 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다른 학과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과는 고가의 상품들이 좀 많은데요. 드론, VR, 레이싱 시뮬레이터 등이 준비가 되어 있고 로봇 코딩을 할 수 있는 EV3까지 또 저희 학과에서 제일 크게 해서 자랑할 거? 저희 학과에는 아이맥이 갖춰져 있다는 것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자, 네, 박효빈 씨 잘하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타자는 소디과 박효빈 씨가 지목해 주세요. 제가 지목할 다음 단어는 핀테크 경영과 대표 김예지 너 나와. 언니 내가 보고 싶었던 게 그거잖아. 알 줄 알았어. 멋지다. 아이고, 언니들 싸움이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핀테크는 핀 파이낸스, 테크 기술이 결합한 거예요. 되게 심오해요. 그래서 깊이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 똑똑한 사람들이 피경과에 모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똑똑하지 않은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기술 사용 학과고요. 또 빅데이터, 핀테크 기술기회, 이런 금융경영 지식까지 완벽한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네, 잘 들었습니다. 두 학과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들어가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남은 학과 중에 자신 있다 하는 대표 계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주환 씨 나오셔서 학과 소개를 해주세요. 잘해 애기. 애기 화이팅! 네, 저희 학과는 이름만 봐도 뭘 배웠는지 딱 보이지 않나요? 방송, 공연, 콘텐츠 이 세 개를 모두 배우고 있는데요. 춤만 추고 있는 게 아니라 무대 연출, 방송 제작,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걸 배우고 있습니다. 자, 네, 잘 들었습니다. 주원 씨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참가자들의 배틀을 보시죠. 자, 네, 성준 씨 시작해 주세요. 자, 일단 저희 학과 푸드조리 디자인과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 학과인데요. 일단 저희 학교 실습실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실습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학교 실습실은 이 실라우트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감 있는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굉장히 대단한 이유, 조리과가 대단한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내 밖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상식적을 거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가 바로 짱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자, 성준 씨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네 학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당신만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당신이 크루로 입학하고 싶은 학과는 어디신가요?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좀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입장하고 있는 팀이 들어오는 관계로 이제 시작을 하고 좀 늦게 오는 학생들은 나중에 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대경 생활과학고등학교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이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대경 생활과학고등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 설명회 참 켜주신 이게 마이크가 안 돼요.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네. 네, 참석해주신 우리 학부모님과 그리고 중학생 수신이 좀 잘 안 돼요. 네, 마이크를 박아. 자, 놓고 써야 되나 봐요. 하나, 둘. 네. 네, 그러면 자꾸 끊어져요. 네, 전에 없던 문제가. 네, 전에 없던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식이라고 하는 건 예식인데 이 예식을 진행하기 전에 식전 공연을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국민의례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 태극기를 향하여 국민의례 하고 입학 설명회에 연사를 초청해서 입학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사례를 우리 실제로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고요. 질의응답 시간이 있은 후에 식후 행사로 저희 학교의 실습실들과 교실들을 견학을 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전 행사는 두 가지를 시청하시겠는데 이 기타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학교가 2022학년도에 신설한 방송 공연 콘텐츠 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에서 기타 연주 공연을 하실 겁니다. 우리 방콩과의 자랑인 1학년 조희상 학생의 연주를 먼저 들으시고 홍보 동영상 시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한 우리 조희상 학생 다시 한번 박수로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고등학교 소개와 배경의 4개 학과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햇살이 비치는 출발선에서 여러분은 가슴속 어떤 희망을 품고 있나요? 교문을 들어서는 설레임과 함께할 친구들의 빛나는 미소, 그리고 유리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여러분의 꿈. 두근거리는 당신의 첫걸음에 여기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방송공연 콘텐츠과 아이디와 핀테크,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푸드 조리 디자인 등 생활과학 전 분야의 프로페셔널을 양성하기 위한 최고의 교육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세계 우뚝선 K-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속에서 실무 중심의 방송 콘텐츠 제작과 실용음악을 비롯한 엔터테이너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방송 및 공연 예술 분야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송 공연 콘텐츠과 파이낸스 금융 서비스와 테크놀로지 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 경영권인 금융 핀테크 산업 전문가와 금융사무원 양성을 목표로 금융 실무, 핀테크 기술 기획, 웹 프로그래밍 실무 등 금융 경영 분야와 IT 분야의 융합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금융 시대에 가장 발빠르게 준비한 국내 특성 화고 중 유일한 핀테크 융합학과, 새 시대의 기간 산업으로 자리 잡은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도할 프로그램 및 앱 개발자 육성과, 고부가 가치 디자인 산업의 전문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는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음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예절을 접하고 다양한 조리 분야의 기술 습득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푸드 조리 디자인과, 이렇게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는 시대에 발맞춘 교육과정과 체계적으로 짜여진 커리큘럼과 교사들의 열정을 통해 과거부터 미래까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근거리는 당신의 첫걸음을 여기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유선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의식을 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네, 전면에 태극기를 띄워드릴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우리 부장님들이 전부 저 신구모역에 내려가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교장 선생님만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재현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 교장 이재현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입니다. 그죠? 멋있고 아마 사계절 중에서 10월이 가장 우리 마음속에 기분을 좋게 하는 날들이고 또 10월에 가장 많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날들입니다. 오늘 구름이 조금은 꼈지만 굉장히 맑고 선선하고 또 기온마저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 멋진 날에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를 찾아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조금 이따 연역을 좀 말씀하겠지만 1956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4만 명 가까이 정확히 하면 3만 5천 명 정도 졸업생이 배출되어 있고 정계를 비롯해서 금융계통에 예전에는 이제 상업계 고등학교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그 미래는 앞으로는 이제 너무 빨리 변하는 이 산업사회, 4차 산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또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자원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말려도 밤 10시까지 고집을 피우고 아이들 지도하고 계십니다. 또 아마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학교만의 특별한 교육과정을 특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 아시겠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학점제가 전면으로 실시가 됩니다. 저희 학교는 4년 전부터 학점제 선도학교로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학생들에게 부전공 과정을 개설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11월 27일 날은 호주로 현장 실습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고 하는 열정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선생님들 저희 학교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느낄 때는 핑계거리를 찾게 돼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면 방법을 찾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핑계를 찾지 아니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그러한 능동적인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1월 오늘은 약식으로 진행됩니다. 11월 12일에는 옆에 저희 그 서정관에서 대대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입학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찾아와 주시고 오늘 보고 가신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진로를 위해서 고민해 주는 그러한 정보를 얻어가는 그런 기이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입학 설명회를 위해서 본교 선생님 배현선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배현성 선생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성화고 홍보지원단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 특성화고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머, 이것도 처음이라 실수가 많네요.
됐죠?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 얼굴을 또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 얼굴 공개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저는 자신 있게 공개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렇죠.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고 가장 말을 빨리 하는 교사 배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 소개받은 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진로홍보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 저를 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이야, 많이 있네. 저보고 온 거 맞죠? 그쵸? 여러분 제가 다녀온 학교가 올해 상반기에만 거의 10개 가까이가 됩니다. 한번 읊어볼까요? 자, 대경중, 용문중, 또 보성여중, 창덕여중, 창문여중, 휘경여중, 신광여중, 여기 다 해당되죠? 다 여러분들 보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여기 막 벌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편하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좀 따라해 볼까요? 여기가 내 학교다. 여러분 중학교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엉덩이 뒤로 빼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하잖아요. 편하게 있어도 됩니다. 알겠죠? 자, 먼 길을 오느라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딱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짠, 짠, 짜잔. 반응하세요. 짜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 우리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 내려다본 서울시 전경입니다. 우리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큰 서울, 넓은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 입학하시면요 365일 이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뭐가 보이는지 같이 볼까요? 어머, 저기 남산타워도 보이네요. 어머, 신라호텔도 보이네. 그야말로 호텔 뷰네요. 오른쪽으로 쭉 가면 화면에는 잘렸는데 뭐까지 보이냐면 동대문 DDP까지 보입니다. 동대문 밀리오레 건물까지 보이거든요. 그야말로 큰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학교. 그래서 학교 이름이 뭐예요? 대경이다. 큰 대자에 서울 경자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는요 서울의 중심,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설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라는 포부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대경 출신 인물 중에 장관, 국회의원, 대기업 CEO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거 어떻게 검증하냐고요? 위키백과에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 검색해 보세요. 출신 인물들이 정말 내노라 하는 인물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설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요. 자, 그러면 대경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알겠는데 생활과학은 도대체 뭐냐? 선생님 그거 너무 뭉뚱그린 이름 아닙니까? 아니요. 잘 보세요. 생활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해주는 기술과 지식을 생활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밥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 그렇죠? 배만 부르면 됩니까? 배가 불렀으면 뭐도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적성과 맞는 직업도 얻어야겠죠. 우리가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그리고 핀테크 경영과입니다. 여러분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침대에 옆으로 누워가지고 뭐 꺼내요? 뭐 꺼내죠? 핸드폰. 핸드폰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플이 2개 있어요. 뭘까요? 유튜브, 넷플릭스. 그렇죠? 무슨 시대입니까? 방송, 공연,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 4개 학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공감하나요? 그렇죠. 고개를 막 끄덕거리네요. 헤드뱅잉 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과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푸드조리 디자인과, 핀테크 경영과,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방송 공연 콘텐츠과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개 할게요. 이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고민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3글자로 얘기해 보세요. 맞추면 선물 드립니다. 3글자.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로부터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3글자. 뭐 먹지? 이거 누가 맞추셨죠? 어머니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선물 뭘 주면 좋을까요? 저의 명함입니다. 언제나 고민이 있을 때 전화하시면 됩니다. 싫다고요? 자,
자, 이런 고민은 근데 모든 사람이 하는 고민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는지. 직장인들의 고민,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헉, 뭘 얘기해야 될까? 오늘 뭐 먹자고 얘기하지? 정하자 너무 걱정되는 거야. 정하면 다 같이 이렇게 다. 아니 뭐 정하세요. 뭘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짜증내면. 아니 정하세요. 아 이거 뭐 이러면 당황스럽죠? 맛있는 걸로 내가 제안해야 되는데. 아니 요즘 이렇게 뭐저 점심 한 번 하는데 화를 내고 그럽니까? 사장님 식당에서 편해서 먹겠습니까? 고기 먹어요. 아니 점심부터 고기 먹기는 좀 너무 좀 무거우니까. 면 드실래요? 아니 면은 또 아침. 여러분 실제로 회사 현장에서 점심시간만 되면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요? 인간에겐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매 끼니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식욕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식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니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무슨 산업은 망하지 않는다? 조리 외식 산업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푸드 조리 디자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실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뭐 하고 있나요? 불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웍에다가 지금 기름을 뿌려서 불맛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쇼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만든 음식을 접시에 예쁘게 플레이팅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는 한식, 중식, 양식, 일식을 모두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합 조리 고등학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게 다냐? 아니요. 거기에 이것까지 배웁니다. 바로 제과 제빵도 배우고요. 바리스타까지 배웁니다. 아, 여러분 우리 오늘 제가 교감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잠깐 자리 비우신 것 같아요. 우리 교감 선생님이 약간은 조금 이 첫 인상은 조금 무서운데 가슴은 커피만큼 따뜻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감 선생님이 대경의 대표 바리스타예요. 제가 교감 선생님 오시면 오늘 온 친구들 중에 내년에 입학한 친구들에게 직접 커피를 내려서 주라고 약속을 받아내겠습니다. 올 거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 다른 학교에도 뭐 조리고도 있고 외식고도 있는데 대경의 장점은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한식, 중식, 양식, 일식에 플러스 제과, 제빵과 바리스타까지 모두 다 배울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아직은요 어느 한 특정 분야로 꿈을 정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좀 폭넓게 배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우물을 깊게 파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영역을 모두 다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대경 생활과학고등학교 푸드조리 디자인과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할 과는요 핀테크 경영과인데 이건 뭐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말이야 도대체? 핀테크가 뭔가? 그런데 핀테크를 이해할 수 있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미리 밝히지만 저희 학교는 이 광고에서 소개하는 상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시골에 사는 순진한 청년이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짝사랑하는 여동생이 쫓아와요. 오빠 어디 가는 거야? 그렇게 말도 없다며. 아, 그 교수님, 하준이한테 뭐라고요? 난 꿈이 있어. 서울 가서 성공해서 돌아올 거라고요. 이 청년의 꿈이 뭘까요? 가요. 이 청년의 꿈은 바로 가서 뭐 하려고? 난 말이요. 난 말이야? 세상에 없던 대출 비교 플랫폼을 만들. 플랫폼은 쉽게 말해서 앱, 어플, 홈페이지입니다.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최고의 대출 조건을 찾을 최고의 대출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대요. 핀다. 그치 아니요. 대출 과정에서 모든 스팸을 막는. 아, 그러니까 핀다. 핀다 몰라? 아니 저 사람이 큰 포부를 가지고 떠나려고 했는데 이미 이런 어플이 다 있대요. 여러분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복잡한 문서 작업을 하지 않고도 대출 과정에서 은행에 가지 않고도 노출시키지 않도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만 있으면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금융 결제가 끝이 난다. 이게 이제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단순한 금융 시대가 아니라 핀테크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핀테크가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파이낸스, 재정을 뜻하는 핀과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테크가 합쳐진 말입니다. 예전에는 계산만 잘하면 은행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금융 지식, 경제 지식, 상업 지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금융권에 갈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은행이 점점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은행 창구 안 가요. 모바일 뱅킹의 하루 이용액이 6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 자료예요. 그런데 내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미 8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은행에 갔더니요 폐점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권에 취업하고 싶으면 금융 지식뿐만 아니라 정보, 컴퓨터, 과학 지식까지 함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준비한 학과가 뭐냐? 핀테크 경영과입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 핀테크라는 게 생소한데 대경에서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죠?
우리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죠? 우리 학교는 원래 상업고등학교였습니다. 상업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 학교는 한때 정보산업고등학교였던 적도 있습니다. 정보 컴퓨터 분야의 1인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상업 선생님들과 정보 컴퓨터 선생님들이 융합교육과정을 만든 게 바로 핀테크 경영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학교에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미 상업교육과 컴퓨터 교육의 전통이 다져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국내 유일 핀테크 경영과를 대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말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 주머니에 종이 지폐가 없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가 없어요.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핸드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종이로 된 교재를 볼까요? 아니면 이런 아이패드나 노트북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부할까요? 여러분, 핀테크 경영과 학생들은요, 이런 정보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요?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학교는요, 소프트웨어 선도 학교로 지정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모든 교실에서 언제든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가 바로 핀테크 경영과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할 학과는 소프트웨어 디자인과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아까 또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부모님의 잔소리, 담임 선생님의 잔소리, 기술가정 선생님의 잔소리. 아니 그런데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여러분 제가 무슨 과목 가르치는 교사 같아요? 맞춰보세요. 맞추면 또 선물 줘야 되나? 무슨 과목 가르칠까요? 제가 또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1차, 2차, 3차, 4차를 다 알고 있거든요.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변화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떤 물건과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지금까지 3번 있었고 이제 4번째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여러분 간디 아시죠? 간디가 이렇게 물레 돌려가지고 직접 손으로 옷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막 기계가 이제 면직물을 뽑아내게 됐죠. 그 다음 전기가 만들어졌고요. 세 번째가 컴퓨터예요.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AI, VR, AR,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가 소프트웨어 디자인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뭐 사물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팅,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용을 배우는 과가 소프트웨어 디자인과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친구들이 배우는 모습을 이렇게 가져와 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이맥이잖아요. 아이맥을 가지고 실습하고 또 로봇 코딩을 배우고요. 드론을 날리고요. AR, VR을 학습합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최첨단 지식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과 소프트웨어 디자인과입니다. 자, 우리 소프트웨어 디자인과에서는 전공이 2개예요. 소프트웨어 전공이 있고 디자인 전공이 있거든요. 자,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핸드폰 갤럭시 쓰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갤럭시. 갤럭시도 꽤 많이 있네요. 자, 그럼 나는 애플사의 아이폰 쓰고 있다. 아이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폰을 쓰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하면요 10중 8구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감성, 디자인, 사진입니다. 이 아이폰은요 여러분 뭐도 안 돼요. 그 통화할 때 녹음도 안 되죠. 또 뭐도 안 돼요. 페이도 안 되죠. 교통카드도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쓰기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사람들이 아이폰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디자인이 예쁘니까. 그렇죠? 여러분 소프트웨어 전공에서는 이 핸드폰에 들어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라면 디자인과에서는 바로 이 핸드폰을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과예요. 그렇죠?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무슨 속담 있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같은 핸드폰이라면 이왕 같은 핸드폰이라면 예쁜 거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 전공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디자인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리고 채색하기도 하고요. 3D 프린팅도 하고요. 컴퓨터 그래픽, 시각 디자인, 여러 분야의 디자인을 모두 다 배울 수 있는 과가 바로 소프트웨어 디자인과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무슨 과가 될까요? 자, 여러분 이 과의 존재 이유, 이 과의 필요성은 이 2개의 로고로 끝내겠습니다. 방송, 공연, 콘텐츠과가 있어야 할 이유 뭐라고요? 이미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의 방송, 공연, 콘텐츠 산업은 전망이 어떠하냐? 이걸로 설명 끝내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방탄소년단 BTS. 이거 뭐죠? 오징어 게임.
이것으로 이미 한국의 콘텐츠의 기세가 전국을 아니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경은요 제2의 BTS를 길러낼 거고요 제2의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대경 생활과학고등학교 방송공연 콘텐츠과에서요. 그럼 어떻게 배우고 있냐? 우리 친구들 무용, 댄스도 배우고요 보컬도 배우고요 작곡까지 배웁니다. 우리 학교의 방송공연 콘텐츠과에서는요 실용음악 전공이 있고요 그리고 연기와 무용 전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셔서 배우면 제2의 BTS, 제2의 오징어 게임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숨가쁘게 학과 소개해 왔거든요. 그러면 대경의 친구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냐 보겠습니다. 자, 버라이어티 대경 라이프. 여러분, 저는 1학년 한국사를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에 가면 3월 달에 뭐 하냐면 친구야 너는 우리 학교 어떻게 알고 왔어? 라고 한 명 한 명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이 무조건 가래요. 형이 그냥 대경 가래요.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냥 대경 가래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1학년 6반 담임인데 저희 반에만 형제 남매가 같이 다니는 아이가 둘입니다. 이거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자기 형이라고 졸업사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친구는 자이드라는 친구인데요. 이라크 출신이에요. 이라크 출신. 이 자이드의 친구가 아니죠. 형이 우리 학교를 이제 올해 2월에 졸업했는데요. 동국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자이드, 너 형만큼만 하면 돼. 형이 간 학교 가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학교, 대경 생활과학고등학교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우리 학교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을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우리 학교에는 실력 있는 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핀테크 경영과 전국 최초, 전국 유일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일심동체가 되어서 교과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교과서 그냥 타이핑만 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지만 교과서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가르치는 교과서가 이렇게 2권이나 됩니다. 여러분, 아니 교과서 만든 사람이 가르치면 얼마나 유익하고 잘 가르치겠어요? 이런 거 네 글자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직접 강의하는 건 네 글자. 바로 학원 강사들이 많이 홍보하는 저자직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를 쓰는데 그 교과서 쓴 사람이 우리 학교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얼마나 알차겠습니까? 자, 우리 방콘과 준비하는 친구들 눈 좀 크게 떠보세요. 자, 방콘과 친구들에게 있어서 꿈의 대학 어디입니까?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은 서울예술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죠. 또 연기나 연극을 전공한 친구들은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 합니까? 동국대학교. 자, 그러면 서울예대와 동국대학교를 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물론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예대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지 알고 물어봐. 그런데 우리 학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방콘과를 만들면서 서울예술대학교 출신 선생님과 동국대학교 연극학과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최고 수준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최고 대학에서 공부한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방콘과 준비하는 친구들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선생님, 제 몸이 대경에 있긴 하지만 저의 눈은 리라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공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제가 이 학교들을 안 가봤어요. 이 학교에 좋은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서 살아남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곳을 가고 싶긴 한데 여기에 가면 너무 피 튀기는 경쟁이 있어서 두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라나 서공예의 교육과정을 배우고 싶은데 거기에 직접 가는 건 좀 두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리라 출신, 서공예 출신 선생님을 모셔와서 배우면 되죠. 우리 학교 방콘과 선생님은요, 리라 아트고등학교에서 실용음악을 가르치셨고요. 또 우리 학교 방콘과 선생님은요, 서공예에서 연극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방송 공연 콘텐츠계의 탑이라고 하는 이 두 학교의 교육 과정을 우리 학교에 그대로 녹여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곳의 대체제가 어디다? 대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1학년 푸드조리 디자인과 친구들이 첫 조리 수업을 하고 저한테 막 달려왔어요. 선생님, 우리 조리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 옷을 보니까 옷에 가슴에 훈장이 달려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애들이 선생님 셰프복에 훈장 붙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알고 보니까 조리 기능장 마크였습니다. 여러분, 조리 기능장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스터 셰프 오브 코리아, 한국의 셰프 중에 최고다, 이 뜻입니다. 장이라는 글자가 붙었잖아요. 명장, 장인, 마스터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식 대첩이란 프로를 즐겨봤는데 거기에 이제 조리 기능장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분 입을 통해서 말하자면 조리 기능장은 조리계의 사법고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능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몇 년간의 수련을 거쳐서 산업기사가 되고 산업기사에서 또 수련을 거쳐서 기능장이 되는데 산업기사에서 기능장으로 되는 그 시험의 합격률이 5%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힘든 그 시험을 통과해서 기능장 마크를 달고 있는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지도하고 계신다. 최고의 선생님이 계신데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최고의 선생님들께 배운 학생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냐? 얼마 전에 전국 상업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대경이 휩쓸고 왔습니다. 전자상거래 실무 금상, 동상,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금상, 동아리 콘테스트, 방콘과 친구들이 나갔거든요. 방콘과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나가자마자 동상 거머쥐고 왔습니다. 내년에 금상 무조건 받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그 선생님의 그 제자다. 이때 쓸 수 있는 사자성어 뭐 있을까요? 네 글자 맞춰보세요. 뭐 있을까요? 청출어람. 청출어람을 실현시키는 학교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푸드조리 디자인과에는요 대회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 끝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조리복 갈아입고 조리 실습실에 갑니다.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선생님, 저 조금 더 만들고 갈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리 선생님 최근에 허리 때문에 고생도 하셨습니다. 애들이 집에 안 가요. 왜요? 열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부 대회에 나갔다 하면 금상을 휩쓸어 옵니다.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제과 제빵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무슨 상 거머쥐게 되는 거죠? 금상.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특성하고 선생님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든대요. 아니, 대경은 이름에 조리, 외식 이런 말도 안 들어갔는데 왜 자꾸 조리대회 와서 상 휩쓸어 가냐, 이런 질투도 받는 학교가 우리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거 영업비밀인데 얘기해도 되나? 우리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의 4개 과 중에서 푸드조리 디자인과 인기가 가장 높습니다. 모집하는 인원보다 지원하는 인원이 매년 배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친구 중에 푸드조리 디자인과에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들은요, 한눈 팔지 말고 대경만 바라보고 준비하십시오. 우리 내년에 푸드조리 디자인과에서 40명밖에 안 뽑거든요. 여기 있는 친구들로 조리과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고 지금부터 담당 중학교 선생님하고 어떻게 하면 대경의 푸디과를 뚫을 수 있을지를 연구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입시, 그리고 진학, 그리고 취업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여기 보세요. 22년 2월에 졸업한 친구들의 진학 결과입니다.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 단국대, 서울에 있는 유명 4년제 대학교들에 엄청나게 많이 진학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해외로 유학을 간 학생도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입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이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대학들에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여기 있는 대학 중에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죠? 그게 누구냐? 그게 접니다. 그렇죠? 근데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로 범위를 정해줄까? 여기까지 하면 의미가 없겠죠? 여대는 제가 못 가니까. 그렇죠? 한 여기까지 정도 중에 어느 한 대학교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저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고등학교로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반에서 2등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요, 여기 있는 이 4대학교 중에 3곳 떨어지고 한 곳 겨우 갔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하지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특성화고를 졸업한 친구들만 이용할 수 있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 학교는 매년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면 취업도 당연히 잘 시키겠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금융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리 외식 산업계의 그야말로 스카이라고 할 수 있는 CJ 이런 것도 매우 많은 학생들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경의 저력입니다. 졸업한 친구들이 이런 말을 남기고 가요. 입시 취업 맛집이 대경이다.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작년에 이제 고3이었던 친구 이제 올해 졸업을 했는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드림 장학금의 수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해외로 유학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혼자서 준비해서 장학금 받아서 갔겠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밀착 케어해서 이 친구들이 해외 유학에 갈 수 있게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대경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재를 길러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궁금한 거 뭐예요? 선생님 이제 자랑 그만하시고 우리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보여주세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 뭐예요? 뭐 궁금하죠?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대경에 오면 재밌나요? 그렇죠? 여러분 방송 공연 콘텐츠과가 있는 학교의 축제는 다른 학교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겠습니까? 제가 우리 학교 축제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매봉제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소감을 받았어요. 소감에서 뭐라고 했냐? 한 학생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눈호강 제대로 했다. 여러분 방콘과가 있는 학교의 축제 이 정도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지루해하는 것 같은데 농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께서 매봉제 때 정말 긴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매봉제를 못 보셨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후회를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재미있는 축제가 바로 매봉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뭐 궁금해요, 여러분? 뭐 궁금해요? 뭐 궁금해요? 매일매일 먹는 거 뭐? 급식. 여러분, 아니 푸디과가 있는데 급식 맛없으면 푸디과 애들이 밥을 먹겠습니까? 볼까요? 여러분 일단 대경은요 밥 색깔이 다르다. 우리 영양사 선생님이 밥 색깔을 무지개로 준비해요. 막 치자물도 드리고요, 빨간물도 드리고요, 녹색물도 드리고요. 정말 건강과 맛 모두를 잡은 맛있는 급식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경에 대식가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급식이 최고의 복지다. 이럴 정도로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양질의 급식도 제공하고 있는 학교가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입니다. 그야말로 실력과 재미와 유익까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학교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네요. 그렇죠? 자, 이제 다 끝났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 및 전형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과가 있고요. 방송 공연 콘텐츠과는요 18명씩 두 학급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방콘과에서는 미래인재 전형과 예술 특기자 선발 전형이 있거든요. 미래인재 전형은 이제 면접 위주의 전형이고요. 예술 특기자 선발 전형은요 실기 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악기, 연기들을 선보여서 이곳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경영과 소프트웨어 디자인과도 18명씩 두 학급 3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전형이 있냐면 학생부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성적을 아예 안 봐요. 면접만 보거든요. 그런데 학생부 특별 전형에서는 성적을 봅니다. 여러분 벌써 겁먹었죠? 성적 본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든 학기의 성적을 다 보는 게 아니고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내가 성적을 제일 잘 받은 과목 딱 2개만 봅니다. 합리적이죠? 여러분 2개 정도는 잘하잖아요. 그렇죠? 국어, 영어, 수학 못해도 뭐는 잘해요? 사회, 과학은 잘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지원하면 됩니다. 푸드조리 디자인과는요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조금 더 모집 정원을 늘렸거든요. 40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명은 아주 빨리 쉽게 넘칩니다.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 이제 자세한 전형에 대한 소개는요, 이 설명회가 끝나고 각 실습실에 가서 자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함 받은 어머님, 교장님께서 선물을 직접 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꺼버렸네. 자, 이제 입학 설명회 이후 순서는 여기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을 조금 모셨어요. 특성화고에서는 선취업 후 진학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취업을 했다가 나중에 4년제 대학이나 전문 대학에도 진학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특성화고에 나온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졸업을 한 졸업생인데, 우리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선취업했고 지금 한양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61회 졸업생인 박철민 졸업생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제가 프로필 혹시 잘못되었으면 직접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강의 제목이 안 적힌 게 보내져가지고 지금 이걸로 된 것 같은데, 강의 제목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 PPT 누르는 거 프리덴터 좀 주시겠어요? 그래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민이고요.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후진학으로 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부 응용시스템학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하면 솔직히 다들 모르실 것 같으셔가지고요.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국무조정실 산하기관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행정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종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세종에 위치해 있어서 혼자 이제 자취를 해가지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한 지 좀 4년이 돼가지고 지금 취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대학에 보내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후진학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제가 여기 고등학교 오기 전에 중학교 내신이 14%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특성화고가 아니라 인문계에서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을 갔다고 하면 한양대학교는 못 갔을 것 같아요. 특성화고에 오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 정말 좋은 곳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도 지금 노력해가지고 공공기관이나 은행권, 뭐 자기가 원하는 직장 이렇게 이직을 해서 간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선취업 후진학이 3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그 후에 진학을 할 수 있는 전형인데, 제가 그때 선취업 후진학은 무조건 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시 전형으로 지금은 6개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5개를 합격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한양대에 골라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인문계에서 정시로 경영학과 기준이에요. 경영학과 기준으로 정시로 들어가려면 수능 평균이 1.6등급 정도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이기도 하고 최저 수능 점수도 없어요. 이 전형에는. 그러니까 좀 더 유리하겠죠? 다른 인문계 친구들보다.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학비와 장학금 부분이랑 졸업장이랑 커리큘럼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학비 같은 경우는 일반 똑같이 400만 원 정도대 선에서 나오고요. 대신에 이제 특성화고 졸업하고 후진학을 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고졸 후학자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최소 50%에서 1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또한 이 장학금이 다른 장학금이랑 중복 혜택이 가능해가지고요. 국가장학금이랑 중복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비 같은 거에서도 어느 정도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장 같은 경우는 야간대다 보니까 졸업장에서 뭐 야간대가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나중에 취업할 때 이런 게 보여가지고 차별받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똑같이 주간 학부생이랑 똑같은 졸업장이 나옵니다. 또한 이건 한양대 학교 특성이긴 한데요. 저희는 공과로 분류돼요. 그래서 공학사로 졸업장이 나오고요. 만약에 소프트웨어 학과를 진학하신 학생들한테는 한양대학교 여기 쪽에 오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공부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은 이건 제 이번 연도 1학기 수업 시간표인데요. 좀 살벌할 거예요. 이게 9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퇴근해서 7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수업을 받습니다. 보통 웬만한 학교가 동일할 거고요. 근데 이게 이거는 시간표 짜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평일에 할 수도 있고 이제 야간되다 보니까 토요일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수업을 이렇게 잡아서 토요일 날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인강까지 해서 18학점 정도 이렇게 이번 연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 정말 하나만 자랑을 꼽자면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수시 입학 전형 3년 뒤에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솔직히 나중에 자소서 쓰라고 하면 정말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는 사립고등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남아 계세요. 국립고등학교처럼 계속 선생님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연락하면 친절하게 자소서 첨삭도 봐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 학교 많이 좋습니다. 질의응답을 준비하긴 했는데 다음 세션에 질의응답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우리 졸업생 소개하겠습니다. 2017년 2월에 60회로 졸업한 양현석 졸업생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트리플 주식회사 팀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하고요. 각종 아이디어 발굴 대회에서 다수의 수상을 기록한 졸업생입니다. PPT 준비돼 있죠? 아, 이거 좀 확대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양현석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유명하신 분과 이름이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누나가 사실 저희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대경에 먼저 들어왔고 누나가 졸업하자마자 이제 제가 따라 들어온 케이스인데 저희 누나는 지금 중앙대에 들어갔고 저는 또 대경 상업고등학교 시절에서 또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터닝 포인트를 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저는 강동 사는데 저보다 혹시 멀리 오신 분 있으실까요? 어떤 분이 제일 멀리 오셨죠?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어머님은? 네, 어머님. 그 예쁘신 어머님. 어디서 오셨죠? 서울에서 오셨나요? 네. 사실 강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짧다면 짧고 멀다면 멀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중학생 각 졸업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내가 중학교 시절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나서 왕복 거의 2시간이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도 저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내에서 이 창업 경진대회를 하더라고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창업에 대해서는 창자도 몰랐거든요. 창업이 도대체 뭔지. 근데 이 대경상업고등학교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가 창업 이 비더 CEO가 아까 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이 창업 경진대회를 오래 전부터 하다 보니까 이 창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제가 이 진동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대회 교내에서 제출을 했고 이게 또 운이 좋게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고등학생이 이거를 창업을 준비한다라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데 선생님이 1대1로 멘토를 붙여주시면서 하루에 거의 방과 후에도 4시간, 5시간씩 남아서 그렇게 작업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완성을 해가지고 또 실력을 인정받아 전국에서 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창업대회에서 이 산업통상부 장관상이 사실은 국가에서 3번째로 큰 상이거든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지금 저기 방송실에 계신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계신 선생님이신데 제가 선생님에게 사실 졸랐습니다. 저 선생님 저 이거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졸라가지고 이 YSC라고 하는 걸 지금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이건 사실 과학고나 특목고, 외고에서도 다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너무 하고 싶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또 여기도 합격을 해가지고 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나라에서 돈도 줘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제가 3학년 때는 제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께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 이 창업대회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 COY라고 하는 이제 JA 컴퍼니 오브 더 이어라는 국제 대회가 있거든요. 이 국제 대회에서 이 국내 대회 예선을 치르는데 거기서 또 입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학교에 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만약에 다른 고등학교를 갔으면은 창업이라는 걸 접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사실 창업을 접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창업 이 교내에서 아주 작은 창업대회였는데 여기서 내가 수상을 함으로써
제 동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창업을 하고 나서 창업 대회를 마무리하고 나서 저는 이 엠포스라는 광고 대행사의 인사총무팀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미 창업에 대해서 맛을 보다 보니까 창업의 피가 들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 엑셀러레이터라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엑셀을 밟다 할 때 그 엑셀과 같은 말로써 이 창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이제 엑셀러레이터 창업 기획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한 아이가 이 엑셀러레이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전국대회에서 창업을 수상을 하고 또 국제대회도 같이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창업에 대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과분하게도 이 엑셀러레이터도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사실 이 창업부터 해가지고 아이디어, 기획 이런 대회에서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뭐 총장상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건국대학교 총장상, 충주대학교 총장상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상을 많이 받아서 뭐 대구시장상도 받고 뭐 의왕시장상, 뭐 강동구청장 상이라는 상을 웬만한 상을 많이 휩쓴 것 같아요. 이렇게 창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획하면서 저 사실 이건 다 적지도 못한 건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대회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업에 대해서 하면서 지금은 이 도전 K-스타트업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창업 대회는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곳인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5,420팀이 출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210팀만 선별을 해가지고 지금 창업도 본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210팀 안에 들어서 지금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딱 이 본선에 딱 들어가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분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전에 이미 창업대회에서 사실은 서울대도 이겨봤고 건국대도 이겨봤고 웬만한 대학들은 제가 다 이겨봤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만약에 남들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밟고 남들과 똑같이 갔다라고 했으면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는 분야를 팔 수 있게 됐고 제가 잘하는 분야를 알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알게 되니까 여기서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고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게 되니까 지금은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에서 함께하는 이제 도전 K-스타트업도 같이 이제 도전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불과 진짜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될 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학교에서 이 창업대회를 경험하고 이런 창업대회가 또 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계속 이 심장에 들끓게 되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또 다른 대회도 나가게 되고 선생님한테 또 조르면서 아 전국대회도 가고 싶어요, 세계대회도 가고 싶어요 라는 동력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를 어디서 만들 것인지 저의 터닝 포인트를 보시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우리 2명의 졸업생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중학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롤 모델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우리 학부모님들과 중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를 바라보고 오셨을 수도 있고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건네받고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고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뭐 전문적인 대답을 해 주실 건데요. 물론 맨 마지막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는 우리가 이제 실습실로 좀 견학을 하시면서 학과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가하셔서 학과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서 전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손 들고 마이크를 건네받아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일단 홍보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아까 소개를 못 했는데 홍보부장님 소개를 받으시고 전체적인 질문거리가 있으시거나 발표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의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관련 홍보 업무 담당을 맡고 있는 부장교사 정윤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다른 인사말은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식순이 우리 학부모님들 또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대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동장에 모여서 각 과별 견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은 실제 이제 각 과 상담 시간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 외에 대경이라는 뭐 학교, 뭐 학교의 뭐 어떤 행사, 또 뭐 학생 지도에 대한 방식들, 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갔을 때 뭐 대학을 어떻게 보내고 취업을 어떻게 보내고 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좋은 질문을 해주신 학생 또는 학부모님께는 또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물은 꽤 고가의 선물이 나가거든요. 네,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 눈치 보시지 마시고요. 아무거나 상관없이 하시면 됩니다. 딱히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우리 배현성 선생님, 뭐 저보다 말도 조금 더 빠르고 말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분께서 이렇게 막 이제 우리 학교 4개의 과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해 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의 4개 과 중에 막내 학과가 어떤 학과일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두 분, 네, 일어서 주십시오. 네, 두 분. 네, 두 분 다 답을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분이 답을 말씀하시는 거로.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막내 학과의 이름은 방송 공연 콘텐츠과. 네, 정답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희 막내 학과 방송 공연 콘텐츠과부터 이제 저희 학교가 약 60여 년 된 학교거든요. 60여 년의 시간 동안 또 학교의 근간을 지켜온 핀테크 학과까지 4개 학과 모두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학과들입니다. 이제 잠시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요. 운동장에 저희가 팻말을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학과 앞에 이렇게 줄을 서 주시면요. 간단한 학교 견학과 더불어 이제 각 과에서 상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저희 전체 진행하시는 교무부장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홍보부장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화장실을 안내 좀 해드리겠는데 화장실 여기 밑에 지상으로 내려가시면 행정실이라고 이렇게 계단 한 2개만 올라가시면 2칸만 올라가시면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돌아서 화장실 이용하시고요. 11시 40분 정도까지 운동장에 오시면 팻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이동하셔서 학과별 장소를 둘러보시고 그렇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입학 설명회 모두 마치는 걸로 일부 행사를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